써니사이드 프로젝트 5번째 계명은 무의식적인 부모가 되지 말고 의식적인 부모가 되라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는 그런 감정을 갖지 못하게 즉시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아이의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충고를 주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반응해 보세요. 즉각적인 반응은 아이의 생각할 시간을 빼앗고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들어볼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거 아시죠? 적어도 3초 동안 입을 다물고 마음속에 파우스 버튼을 누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의식적으로 연습해서 무의식적인 본능을 이겨내 제2의 천성이 되게 하세요. 배고파 하면 밥 먹어. 배 안 고파 하면 먹지 마. 졸려 하면 자. 친구랑 싸웠어 하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합니다. 한 가지 대답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는 부모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놀이터에서 부모는 아이가 실컷 놀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10분도 못 논 것처럼 여길 수 있죠. 배고파도 당장 밥을 안 먹고 싶을 수도 있고 피곤해도 자고 싶지 않거나 할 일이 많아서 잘 수 없을 수도 있죠. 실컷 놀았잖아 대신에 더 놀고 싶구나. 배고파 하면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지금 먹을래? 졸려 하면 많이 피곤한 거니? 친구랑 싸웠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하고 아이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이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반응해야 합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사줘 하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지난번에 사준 거 그건 뭐야? 비싼 돈 들여 사줬더니 이제부터 사주지 말아야겠다 하거나 아빠는 아무 데도 안 데려가 하면 놀이동산에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는 놀러 간 거 아니고 뭐야 하고 즉각적으로 부정하고 방어하지 말고 3초 동안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려는 입을 막고 아이의 진짜 감정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필요한 게 있는 거니? 엄마가 사줬으면 바라는 게 있는 거니? 갖고 싶은 게 있는 거니? 하거나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있나 보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말해볼래? 하고 아이가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이 말 속에 암호를 해독해 보세요. 아이가 생각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부모의 즉각적인 해결책을 주지 말고 부모는 돕는 역할을 하세요.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고 의문형으로 아이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압력을 주지 말고 물어봐야 합니다. 아이가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하면 또 다른 애 만나면 되지. 그런 앤 빨리 잊어. 대신에 많이 힘든 거지? 속상하겠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 줄래?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하고 아이의 감정을 따라 아이가 어떻게 해결할지 들어주세요. 아이에게는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있어? 또 다른 생각이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하고 아이를 이해하려는 호기심으로 바라보면 부모도 아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이유를 알기 전에 다리를 다 끊어놔서 연결이 불가능하게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이해가 안 된다고 싸우게 되죠?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은 다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경청하면 됩니다. understanding의 under는 아래라는 말이 아니라 깊이, deep이라는 뜻이죠. 즉, 깊이 인식한다는 말로 상대방의 생각의 이미지가 나의 머릿속으로 전달됐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으로 전달되면 바로 그랬구나 하고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먼저 상대방의 생각을 내 머릿속으로 옮기는 깊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네. 날 이해시켜봐.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의 문을 닫고 진심으로 안 들으니 이해가 안 되게 되죠. 그러나 아이를 이해하려고 항상 호기심으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물어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고 시험하면 오히려 거짓말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친구랑 싸워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이에게는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학교에 안 간 거 아는데 학교 잘 갔다 왔니? 벽에 낙서한 거 봤는데 누가 그랬어? 하는 대신에 선생님이 연락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학교에 안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된 거니? 벽에 그림을 그리는 거 봤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어디에 그려야 되지? 하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진실을 말했을 때는 실망하거나 화가 나도 솔직히 말해준 아이를 격려해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자. 좋은 생각이 있어? 하고 물어보세요.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아이의 거짓말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이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혼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물론 큰아이들은 부모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하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만요. 부모가 왜 그랬어? 하면 아이는 이유를 모르니까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죠. 어떤 행동을 야단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는 메시지를 주면 아이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1차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내 안에 진짜 감정을 찾아 반응하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 1차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변형계가 이성과 판단의 뇌인 전두엽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죠. 본능을 이기고 대부분 화로 표현되는 감정 밑에 숨어 있는 나의 감추어진 진짜 감정을 찾아보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금 시간을 넘긴 10대 자녀가 연락도 없이 늦게 오면 너 지금 몇 시인데 인제 들어와.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뭐야? 하고 화를 내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걱정을 해서 화가 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걱정했다면서 왜 화를 내지? 부모의 화에 아이도 감정에 내가 같이 반응하게 되죠. 누가 기다리래? 자면 되잖아. 하고요. 부모의 감추어진 진짜 감정을 생각해보고 의식적인 반응을 해보세요. 진짜 감정은 뭐였죠? 아이가 들어와서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안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네가 들어왔으니 이제 안심이 된다. 걱정 안 하게 다음에는 약속 시간까지 들어오거나 전화해 주길 바래. 아이의 행동이나 말에는 아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서 추측하지 말고 아이의 이유를 들어보세요. 물어보면 되는데 엄마들은 아이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서 아이의 입을 닫게 만들고 이야기하기 싫어지게 만듭니다. 엄마는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으로 아이도 단정하고 말하지 말자고 결심하게 되죠. 소위 우리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라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엄마는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판단할 테니까 말해봤자 시간 낭비고 도움이 안 된다고 여길 수 있어요.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보는 대화를 하세요. 엄마 말이 맞아. 네가 뭘 알아? 엄마가 틀린 적 있어? 가 아니라 다른 견해, 의견 차이를 인정해서 네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또는 네 생각을 잘 들었어. 많은 도움이 됐어. 라고 다름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세요. 부모와 아이가 같이 이야기할 문제가 있거나
뉴스를 통해 흥미있는 토픽이 있다면 아이에게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하고 대화를 이어가서 아이의 사고를 확장시켜주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가정에 정착되게 해보세요. 존중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경청입니다. 아이 말을 듣기로 했으면 아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입을 꼭 다물고 들으세요. 부모들은 흔히 아이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라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 하고 자신의 말을 하려고 하거나 처음부터 아이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자신의 말만 합니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아이가 말하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모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부모의 말을 하려고 하면 아이는 어느 순간 말을 멈추게 됩니다. 아이와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아이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기 얘기를 다 했다고 할 때까지, 엄마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동상이몽의 대화가 안 되려면 예를 들어 그거 다 했어? 하면 엄마는 청소로 생각하는데 아이는 숙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끝까지 경청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봐야 하면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하세요. 여기 수탉과 부엉이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수탉 한 마리와 부엉이 한 마리가 평화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들은 하늘에 떠오르는 밝고 둥근 것에 대해 끝없는 논쟁을 시작했다. 수탉이 말했다. 그게 떠오르면 날씨가 금방 따뜻해지지. 열을 뿜어내거든? 열을 뿜어내? 따뜻해져? 아니지. 내 오랜 경험으로는 그게 떠오르면 오히려 추워지던걸? 뭐라고? 내 인생은 그것과 함께 시작했어. 그게 떠오르려고 하면 나는 목젖껏 내 목이 찌러져라 울어댔단 말이야. 그게 떠오르려고 꿈틀거리면 난 참을 수가 없어져. 소리소리 질러야 속이 후련해지거든. 내 목소리에 맞춰 그것이 떠오르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도 내 말을 못 믿겠어? 나야말로 그것이 떠오를 때 내 일을 시작한다고. 그게 떠올라야 하루가 시작된단 말이야. 그것 없이는 내 하루도 없지. 그러나 그것이 따뜻하다거나 열을 뿜는다는 느낌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내 평생을 걸고 말하지만 그건 내가 말하듯이 뜨겁고 열을 뿜는 게 아니야. 수탉은 해에 대해 그리고 부엉이는 달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은 끝이 없었지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려고 경청하고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자기 말만 이해시키려고 하니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죠. 자기 말에만 집중하고 상대방 이야기에 경청하지 않으면 끝까지 평행선이 된다는 중국 우화입니다. 인디언들은 사람들이 모일 때 토킹 스틱을 사용해서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발언하게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코비는 그의 책 8번째 습관에서 토킹 스틱에 대해 언급했어요. 토킹 스틱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의견을 말하거나 주장을 할 수 없고 찬성이나 반대 표시도 허용되지 않았다. 오직 말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이해한 것 같으면 토킹 스틱을 옆 사람에게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말하고 들으면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에 책임을 진다. 모두가 자신의 말을 이해시켰다고 느끼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부정적 감정과 논쟁이 사라지고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창조적으로 변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제3의 대안이 나온다. 토킹 스틱은 상호 존중을 통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해를 하려면 경청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아이의 말에 계속 끼어들고 방해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아이와 함께 우리 집만의 토킹 스틱을 만들어 보세요. 아이와 같이 이야기할 때 가족 미팅에서 토킹 스틱을 사용해 보세요. 토킹 스틱이 없으면 놀이용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숟가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 하는 경청이니까요. 경청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배려이고 존중입니다. 결론적으로 훈육은 말하기와 듣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말할 때는 진심으로 아이를 이해하려는 공감의 태도로 경청하고 아이를 응시하고 아이에게 말을 할 때는 아이가 들을 수 있게 존중을 가지고 좋은 말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아이는 듣지 않아요. 칼로 죽는 사람보다 말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어 생활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하죠. 거의 모든 일이 말로 이루어져 언어의 인간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고 합니다.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재능을 버리고 존중을 담아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게 되어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또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유의 인간이 내 안에서 나오기 전에 원시의 감정의 내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무의식을 버리고 의식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하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면 철학자로 취급된다는 라틴 격언처럼 말을 아끼고 절제해야 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나는 결코 말을 가볍게 하지 않는다. 27년간의 옥살이를 통해 내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독의 침묵을 통해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됐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하고 말을 안 하는 침묵의 시간을 더 어색하게 여기지만 가슴으로 생각하고 뇌를 거쳐 나오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게 마음속에 파우즈 버튼을 누르고 혀를 제어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3초간의 꿀먹은 벙어리 연습을 해서 후회될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살상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